50대가 되면 인생의 전환점 앞에 서게 됩니다. 특히 870만 명에 달하는 낀 세대라 불리는 중장년층은 더욱 그렇죠. 직장에서 쫓겨나듯 퇴직하거나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다음 소득원이 막막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월급 통장에 돈이 찍히지 않는 순간 그 충격과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깊게 공감이 됩니다. 1. 50대 소득 절벽 앞에 선 현실. 우리 사회는 흔히 50대를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기퇴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은퇴 쓰나미가 덮치듯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수십 년 일한 김 과장 가명, 52세는 얼마 전 갑작스럽게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는데요. 회사는 구조조정 이유를 들었지만 정작 그가 50대 초반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재취업 문은 좁고 몸과 마음은 지쳤죠. 그의 월급은 끊겼지만 생활비는 그대로 나가니 가게는 순식간에 곤란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870만 명에 달하는 50대 중장년층이 소득 절벽 위에 놓여 있고 그중 상당수는 재취업에 실패하거나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3040대와 비교해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가족 부양 책임까지 무겁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죠. 2. 왜 50대의 소득이 끊기는가?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고용 구조 변화와 경력 단절 위험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생산성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나이가 많은 직원을 줄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50대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고 새로운 기술 습득 속도가 느리다는 편견도 작용합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두 번째는 재취업 시장의 차별입니다. 50대가 신입이나 2030대 젊은 층과 경쟁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계약직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과장처럼 경력직이라는 이름 아래 새 일자리를 구했지만 연봉은 이전 대비 40%나 깎인 사례도 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의 부족입니다. 한국은 아직 50대 은퇴 후를 대비한 재정심리 지원 시스템이 미흡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은퇴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지 못해 막막한 경우가 많죠. 오렌지족이라 불리며 과거에는 여유롭게 소비하던 50대도 막상 소득이 끊기자 한순간의 위기에 처합니다. 3. 공감 가는 실제 사례들. 첫 번째, 55세 이 대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견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회사 구조 조정으로 갑작스러운 퇴직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잠깐 쉬면 되겠지 했는데 재취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가족들도 다들 나만 바라보니 마음이 무거웠죠. 그가 결국 찾은 일자리는 서비스업 아르바이트였고 임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적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하루하루를 힘들게 했죠. 두 번째는 50대 초반의 박 씨입니다. 그는 베이비 부머 세대로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꿈꿨지만 건강 문제로 조기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일할 수 없었고 급여가 끊기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을 후회했죠. 세 번째 사례는 53세의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기술직으로 일했지만 회사가 외주화를 결정하면서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구직에 실패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50대가 되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과 준비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은퇴 후를 대비해 재무 설계를 미리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야 하죠. 또한 평생 학습을 통해 자기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면 차이가 커집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과 직업 훈련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건강 관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과 고립감은 치명적일 수 있으니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5. 공감하며 함께 극복하는 길.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지만 동시에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사연이 다르겠지만 소득 절벽 앞에서 절망만 하진 말고 조금씩 준비하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김 과장, 이 대리님, 박 씨의 이야기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혹시 이미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도 받고 정보도 찾아가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인생 2막은 생각보다 길고 준비하는 만큼 분명히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50대 소득 절벽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드릴게요. 현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사례도 함께 소개할게요. 1. 재무 점검과 은퇴 자산 관리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우선 50대의 가장 시급한 일은 내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현재 자산, 부채 규모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큰 위험입니다. 실제로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후 월 생활비의 최소 7,080%를 준비해야 안정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지출이 300만 원이라면 은퇴 후에도 최소 210만 원은 매달 들어갈 거란 뜻이죠. 거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 비상자금까지 더해야 하니 적어도 35년치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김 과장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을 겪은 분들 중 상당수가 준비가 부족해서 경제적 위기에 빠지는데요. 금융 상담을 받아보면 내 자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다거나 부채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가계부를 정리하고 재무 상담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은퇴 계획을 세워보세요. 2. 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활용법 제대로 알기. 많은 50대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인 박 씨는 국민연금 20년 가입에 월 약 50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만약 10년 미만 가입했다면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죠. 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가입 조건과 수령 방식이 다양하니 가입 상품별로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납입을 미뤘거나 중간에 끊긴 경우 추납제도를 활용해 납입 기간을 늘릴 수도 있으니 50대라면 꼭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받아보길 추천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경력 재설계와 네트워킹. 재취업이 쉽지 않은 50대는 스펙을 업데이트하고 경력 재설계가 필수입니다. 예컨대 이 대리님은 처음 재취업을 시도할 때 과거 업무 경험만 내세웠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최신 기술이나 디지털 역량이 부족해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특히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이 인기가 높죠.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센터에서 무료 직업 훈련을 받으며 네트워크도 넓혔습니다. 이처럼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고 인맥을 관리하며 정보를 적극적으로 얻는 것이 재취업 성공률을 크게 높입니다. 50대는 지금부터 늦었다는 생각보단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4. 창업은 신중히 그러나 고려해 볼 만한 대안. 50대의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 사장님의 경우도 본인의 기술을 살려 소규모 공방을 차려보려 했지만 준비 없이 시작해 자금난과 운영난에 부딪혔죠. 창업은 즉흥적 결정보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자금 계획,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50대 이상 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창업 교육과 멘토링, 자금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다만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가족과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5.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은퇴 준비의 또 다른 축. 50대 이후부터는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고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과 사회적 고립감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이나 박 씨처럼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 친구, 전문가와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은퇴자,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6.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무분별한 소비를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 빚, 대출은 소득이 불안정할 때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50대는 소비보다 저축을 더 중시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해요. 둘째,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에는 주의하세요.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릅니다. 주변에서 권유하는 묻지마,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세요. 셋째,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지원금, 건강보험료, 감면, 주거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잘 찾아야 활용할 수 있어요. 7. 마무리하며 50대는 흔히 낀 세대라고 하지만 준비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재무 점검부터 연금 활용, 재취업과 건강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사회가 중장년층을 좀 더 배려하고 개인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소득 절벽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당장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계부 작성부터 연금 상담 예약,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등이 될 수 있겠죠.